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말수는 주방에서 늘 그렇듯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70살이 넘은 손이지만 여전히 야채를 써는 솜씨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었죠. 마늘을 다지던 강말순의 손가락은 칼에 닿아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그녀는 그저 무심히 흐르는 물에 씻어낼 뿐이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처 하나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강말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겨울이면 얼어붙는 방바닥, 그리고 항상 부족했던 끼니. 이런 환경에서 강말수는 언제나 굳건하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말수나, 오늘 떡볶이는 어때? 손님들이 맛있다고 더 달라내. 박기태가 주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늘은 양념을 조금 달리 했는데 잘 됐네요. 박기태와 강말수는 3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에서 포장마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지만 제법 안정된 가게를 가지게 되었죠. 두 사람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사지 않고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저축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인 도연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날 강말순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강말순은 주방에 홀로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 도윤이마저 그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죠.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16살의 도윤이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을 때 강말순은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오늘은 어땠니? 친구들과 잘 지냈어? 강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네, 다들 잘해줬어요. 강말수는 아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놀림, 체육 시간의 소외감, 그리고 때로는 무심한 선생님들의 말들까지. 하지만 도윤이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처럼 검소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도윤이는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비록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25살이 된 도윤이가 봉투를 내밀었을 때 강말순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내가 써야지. 엄마 아빠는 괜찮아. 강말순은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알아요. 그날 밤 강말순과 박기태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키웠네. 박기태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도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강말순과 박기태의 인생은 60이 넘어서야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분식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죠.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생각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평생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 없던 부부에게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 이제 쉬면서 살까요? 박기태가 통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은 도윤이 미래를 위해 모아둬야죠. 그들은 보상금으로 도시 외곽에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분식집을 열었죠. 놀랍게도 이 새로운 가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강말순의 손맛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점차 그들의 사업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 이거 프랜차이즈로 해보는 게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단골 손님이던 사업가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윤이의 조언을 듣고 강말순과 박기태는 용기를 내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도윤이는 경영학 지식을 살려 부모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말순 떡볶이라는 브랜드는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자산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하지만 부와 명예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강말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본점에서 양념을 직접 만들었고, 박기태는 매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사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큰 집으로 이사하시면 어떨까요? 도윤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강말수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이 집이면 충분해.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잖니.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검소함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의 신념임을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임원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사치스러운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도윤아, 넌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대학 동창이 그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 재산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 도윤이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도윤이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알려지자 주변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아들, 너무 의심만 하면 평생 혼자 살게 될 수도 있어. 박기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전 제 다리 때문에 절뚝거리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말에 강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겪는 외로움과 상처를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도윤이의 나이도 4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부모님과 회사 일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만남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는 회사 앞에서 우산을 펴려다 바람에 우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그가 우산을 쫓아 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죠.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를 지나쳤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들려온 다정한 목소리에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비에 젖은 얼굴로 걱정스럽게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차윤아였습니다. 32살 근처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날 우연한 만남 이후 도윤이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도윤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씌워주었고 그를 가까운 카페로 안내했죠.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다친 것도 아니에요. 윤아는 도윤이의 다리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제 동생도 어렸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조금 절뚝거리며 걸어요. 도윤이는 놀란 듯 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다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했고 때로는 애써 모른 척하기도 했죠. 하지만 윤아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윤아의 말에 도윤이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도윤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아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었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헤어질 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윤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만나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윤아는 도윤이에게 어떤 편견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다리 때문에 불편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윤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윤이가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윤아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런가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윤아 씨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드문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났을 때 도윤이는 윤아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윤아를 만났을 때 강말수는 경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봐 온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차윤아라고 합니다. 도윤 씨를 통해 많이 들었어요. 윤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말수는 말없이 윤아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와. 식사 자리에서 윤아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강말순과 박기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분식집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떡볶이 레시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어머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말수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유나가 정말로 도윤이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죠. 박기태 역시 유나의 다정함과 배려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구나. 유나가 돌아간 후 박기태가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도윤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유나는 정말 특별해요. 강말수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작은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마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유나는 정기적으로 강말순을 찾아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때로는 그녀의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도윤 오빠가 어머님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유나가 어느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말순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를 좋아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강말순과 박기태는 점차 유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나가 진심으로 도윤이를 사랑한다고 믿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강말순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강말순은 평생을 주방에서 보냈기에 명품관 같은 곳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생일을 맞아 유나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싶었어요. 유나가 일하는 백화점을 찾아가면 좋은 선물을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기요, 차유나 씨를 찾고 있는데요. 강말순이 명품관 입구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강말순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랭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여긴 VIP 전용입니다. 일반 매장은 1층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말순은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일하는 차윤아라는 직원을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그냥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더욱 단호해졌고 그녀의 시선은 강말순의 투박한 손을 향했어요. 강말순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부엌 일을 하며 갖게 된 굳은 살과 주름진 손등. 그녀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화점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사장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강말순을 안내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들은 강말순이 말순 떡볶이의 창업자이자 100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던 강말순은 문득 한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유나였어요. 유나의 표정에는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강말순은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본 유나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도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다정함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생일 선물을 고르려고 왔어. 강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곧바로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잘 골라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도윤 오빠가 알면 얼마나 감동할까요? 그렇게 유나의 안내로 강말순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유나의 태도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순간 보았던 차가운 표정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며 강말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유나가 정말 우리 도윤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수십 년간 세상의 풍파를 겪어온 그녀의 직감은 뭔가 불길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강말순은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유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강말순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100억짜리 남자야. 이 정도면 감수할 만하지 않아? 강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여 더 자세히 들었어요. 근데 집안은 어때? 그렇게 부자면 뭐 좀 있지 않아?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유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촌스럽긴 한데 결혼만 하면 나도 그 돈을 쓸 수 있겠지? 지금은 좀 참는 중이야. 시집만 가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말순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강말순은 한동안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 도윤이 어떻게 말해야 하지?
강말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왔을 때 강말수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아플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도윤아, 엄마가 오늘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강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강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나에 대한 이야기야. 유나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강말수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도윤아, 엄마가 오늘 우연히 유나의 대화를 들었어. 그 아이, 내 재산 때문에 너와 만나는 것 같아. 도윤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나가 그럴 리 없어요.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직접 들었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100억짜리 남자라고 했어. 그리고 강말수는 도윤이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나를 가리켜 촌스럽다고 했어. 결혼만 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도윤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말수는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전 유나를 믿어요. 엄마가 유나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는 유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자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유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빠,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오빠가 좋아서. 유나는 흐느끼며 도윤이의 품에 안겼어요. 도윤이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이는 유나의 손을 잡고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강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유나가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전 정말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말수는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결심이 굳어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박기태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이런 오해는 금방 풀릴 거예요. 하지만 강말순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유나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날 들은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도윤이는 더 이상 어머니와 이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박기태가 강말순에게 물었습니다. 강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내 말을 안 믿나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믿어요, 당신 말을. 하지만 우리 아들 행복하면 됐지 않나? 그 여자가 우리 돈을 보고 온 건지, 정말 도윤이를 좋아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어? 박기태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강말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모성의 본능이 그녀를 편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도윤이와 유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달 후 도윤이는 유나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결혼 날짜도 반년 후로 정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유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전 정말 유나와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강말수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비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말순과 유나 사이의 관계도 겉으로는 원만해졌어요. 유나는 항상 공손하게 행동했고 강말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강말순은 유나의 눈빛에서 무언가 진실되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유나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예식장, 신혼여행 등 모든 것에 높은 비용의 옵션을 선택했고 도윤이는 그녀의 바람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도윤 씨, 저는 신혼집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유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강말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이가 평생 지켜온 검소함과 소박함을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조언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유나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강말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도윤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마저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박기태는
늦은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져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맑은 정신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이후로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죠. 골목을 지나던 박기태는 우연히 유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술집 앞이었고 유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박기태는 그녀를 부르려다 문득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재산 관리해야지. 장이 있는 남자라고 얕볼 게 아냐. 집도 내 이름으로 해놓게 만들어야겠어. 유나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박기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죠.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평생 그 사람이랑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어때? 돈만 있으면 살만하지.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 말을 들은 박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요. 강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 여자, 정말 우리 도윤이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강말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기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당신 말을 믿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어요.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윤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결국 그들은 다음날 아침 도윤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도윤아, 우리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강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기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아, 어젯밤에 내가 유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 그녀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도윤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들었어.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박기태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도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말순이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너를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니?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나를 믿어요.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날 오후 도윤이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유나, 정말로 나를 사랑해? 유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오빠,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부모님이 내가 내 재산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전 정말 오빠가 좋아서. 도윤이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믿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나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그는 결국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 혼란스러워. 조금 시간을 줄래?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유나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오빠.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도윤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유나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점차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작은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유나가 보여준 사치스러운 선택들, 가끔씩 보이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던 모습들. 도윤이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일주일 후 도윤이는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어요. 도윤이의 표정은 진지했고 유나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나, 나한테 진심이었어?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도윤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이는 살짝 손을 뺐어요. 이 작은 움직임에 유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제가 어떻게 진심이 아닐 수 있겠어요? 유나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유나,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처음에 날 도와준 것도 나와 만나온 것도 모두 내 재산 때문이었어? 유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실된 모습,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도윤이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했을까? 그 질문에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짧은 망설임이 도윤이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유나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유나를 정말 사랑했고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유나, 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준비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 도윤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유나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오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당신 부모님 말만 듣고 우리 관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윤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때문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거야. 유나,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때였어요. 유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요, 솔직해질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냐? 도윤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유나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껏 그가 보아왔던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유나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현실을 직시해봐요. 당신은 평범한 장애인일 뿐이에요. 그 돈이 없었다면 내가 왜 당신을 만났겠어요? 도윤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의 마음을 열게 해준 여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도윤이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도윤이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지만 동시에 굳건했어요.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유나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나. 그게 내 진심이야. 이제 다 알겠어.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잘 지내. 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처음 유나를 만났던 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죠. 그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빗물에 섞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이는 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두 분 말씀을 듣지 않고. 강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박기태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도윤아. 내가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강말순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내 엄마 말을 안 듣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엄마 말이 맞았다. 박기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 엄마는 언제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해왔어. 도윤이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결혼 취소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나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백화점에서도 해고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잡으려 했던 부와 명예는 모두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이는 한동안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말수는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도윤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단다. 강말순이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나와의 결별 후 1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순 떡볶이의 경영에 참여하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켰고 어머니 강말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도윤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자선 행사에 같이 가자꾸나. 어느 날 강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도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좋아요. 그렇게 모자는 지역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강말순은 오랫동안 익명으로 이곳에 기부해왔지만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도윤이도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도윤이는 한 여성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무척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도윤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도윤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도윤이의 다리에 대해 어떤 특별한 시선도 주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를 대했어요. 도윤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7회가 되었네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날 이후 도윤이는 자주 복지관을 찾았고 수진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이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도 전혀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도윤 씨, 그런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여기에 시간을 내주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도윤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말수는 아들이 수진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나와는 달리 수진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 아가씨 좋은 사람 같구나. 어느 날 저녁 강말순이 말했어요. 도윤이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네, 엄마.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강말순은 아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찼죠. 시간이 흘러 도윤이와 수진은 더욱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을 원했고 신혼여행 대신 그 비용으로 장애의 아동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정말 행복하구나. 결혼식 날 아침 강말순이 도윤이의 턱시도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강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도윤아. 내가 현명한 거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거지. 결혼식이 끝난 후 도윤이와 수진은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기태는 감동적인 말을 건넸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왔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오늘 도윤이가 그 가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몇 달 후 강말수는 다시 그 백화점 명품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의 아내 수진과 함께였어요.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매니저가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어요. 강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과 소박한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삶의 흔적이었고 자랑스러운 증거였으니까요. 수진아, 도윤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자꾸나. 강말순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도윤 오빠는 비싼 선물보다 어머님이 직접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할 거예요. 강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은 그녀가 아들을 위해 바라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죠.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강말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결국 진실된 마음만이 남는 거야. 강말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과 수진의 부드러운 손이 만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어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삶처럼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강말수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평화와 행복을 온전히 느끼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으로 만들어낸 삶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야기.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